사람들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곤 한다. 내가 겪은 일도 그중 하나다. 어느 여름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집을 찾았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이제는 다소 낡았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어딘가 모르게 삐걱거렸다. 그날 부모님은 여행을 떠나 계셨고 나는 집을 지키며 편안하게 며칠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밤이 찾아오고 기분 좋게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어렸을 적 많이 놀던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책 속 이야기에 몰두하는 동안 창밖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스르르 휘날렸다. 그때 집안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낡은 집이라 자연스러운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나는 다시 책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책 속 단어들보다 더욱 강렬한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마치 집안을 돌아다니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이 여행을 계획했던 걸 까먹고 돌아오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밤중이었고 그럴 가능성은 적었다. 불안을 떨쳐내지 못한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빠져나와 소리가 나는 쪽, 즉 복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는 내가 어릴 적 방이 있었던 곳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발소리는 그쪽에서 나고 있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안 손전등을 가져다 비추었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가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나는 한참 동안 계단에 멈춰서 있었다. 소리가 끝난 현 위치는 놀랍게도 나의 옛방 앞이었다. 방심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손쉽게 열렸고 안에는 깜깜한 어둠만이 나를 반겼다. 내 손전등 빛은 천천히 방 안을 비췄고 어릴 적 내 물건들과 낡고 작은 침대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긴장은 점점 풀리려 했으나 그때 내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스쳐갔다. 그 순간 무언가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즉시 뒤돌아보았지만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피곤하니까 헛것을 봤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서려는 찰나 방 안에서 낮고 사무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부르며 오래 기다렸다고 말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몸이 굳어버린 채 한치의 움직임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다급히 손을 내밀어 문을 잡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쪽에서 강력한 힘이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간힘을 다해 문을 잡고 있는 와중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웃기 시작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는 문을 힘차게 닫고 복도를 내려와 거실로 도망쳤다. 숨이 찬 상태로 소파에 주저앉아 손전등을 꼭 쥐고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안은 다시금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그날 밤 이후 부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난 더 이상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게 된 지금까지도 그날의 끔찍한 추억은 내 기억 속 깊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무엇이 그날 밤 내 뒤에 서 있었던 것인지 혹은 그저 나의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인지 나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이후로 나는 혼자서 그 집에 남아있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공포 경험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 이상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항상 불이 켜진 곳에서 잠들게 되었고 절대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1학년 때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하숙집에 머물게 되었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곳은 다소 낡았지만 따뜻한 분위기와 주인 할머니의 친절함 덕분에 처음엔 나름 만족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하숙집 방은 모두 6개였고 나를 포함해 5명의 학생이 머무르고 있었다. 6번째 방은 기묘하게도 항상 문이 닫혀 있었고 할머니도 그 방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은 나는 어느 날 방 안을 한번 들여다보려 했지만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잠겨 있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 방만큼은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 같았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하숙집 안뜰로 나갔다. 그때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닫힌 6번째 방에서 나는 소리였다. 처음엔 쥐라거나 바깥의 새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되었다. 쿵쿵 탁탁 하며 일정한 박자에 맞춘 듯한 소리가 반복되었고 가끔은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다. 다음날 아침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소리의 출처를 여쭈어 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며 오래된 집이라 가끔 그런 소리가 난다라는 단순한 대답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밤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어 내가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밤 12시가 넘으면 그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그 소리는 분명 사람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의 것이라 느꼈다. 결국 나는 다른 하숙생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 경이라는 친구가 한 이야기는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 역시 한밤중에 그 문 앞을 지나가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옷창 안에서 나는 곰팡이와 비슷한 듯 하지만 더 기이하고 불쾌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여러 번의 논의 끝에 그 방에 들어가 보기로 결정했다. 물론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주인 할머니는 그 방에 열쇠를 몸에 지니고 있는 듯했고 그녀가 그 방을 사용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께서 시장을 보러 가시는 나를 노려보기로 한 것이다. 며칠 후 할머니가 시장에 나간 틈을 타 우리는 행동에 나섰다. 경희와 내가 앞장서고 나머지 친구들이 주변을 살피기로 했다. 우리는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려 했고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우리는 잠시 멈칫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조금 더 컸고 한쪽 구석에 낡은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방의 주된 특징은 바로 벽 가득 걸려있는 다양한 사진들이었다.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었지만 눈에 띄는 것은 모든 사진 속 인물들이 그 방을 꼭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었다. 사진들은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였고 그중 일부는 우리 하숙생들과도 어딘가 닮아있는 사람들로 보였다. 우리가 방을 둘러보던 중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이전 하숙생이 쓴 것 같았고 그 안에는 계속되는 이상한 소리와 밤에 기이한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엔 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가 날 가두고 있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우리는 무언가 매우 잘못됐음을 느꼈다. 한시라도 빨리 방을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문을 닫으려는 순간 경희가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떨어뜨렸고 우리는 다시 문을 여는데 애를 먹었다. 결국 우리는 한참을 헤매다 겨우 방에서 나올 수 있었고 다른 방 학생들과 함께 급히 하숙집을 빠져나왔다. 길거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하숙집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너희들은 절대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됐어. 그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우리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하숙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 다른 기숙사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기묘하게도 하숙집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친구들과 나는 그 경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리가 그 방에서 봤던 사진들 그리고 그 낡은 일기 속 이야기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우리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하숙집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방의 진정한 비밀은 무엇인지 이제는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여름밤 한낮에 더위가 어느 정도 사그라진 어스름 무렵 친구들과 나는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다. 예전부터 사이가 좋았던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모임이라 모두들 들뜬 분위기였다. 목적지는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캠핑장이었다.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다양한 괴담과 미스터리가 얽혀있는 곳이어서 겁을 좀 내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스릴이 이번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많아 누구 하나 반대하지 않았다.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 어둑어둑해지던 참이었다. 차에서 짐을 꺼내고 텐트를 치고 또 밤새 먹을 고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몇 시간을 보냈다. 바람은 서늘했고 숲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는 여름밤 특유의 정취를 더했다. 우리는 작은 캠프파이어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초저녁을 보냈다. 역시나 이야기는 곧 무서운 쪽으로 흘러갔다. A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고 B는 한때 문제가 되었던 엘리베이터 괴담에 대해 말했다. 공포에 익숙지 않은 C는 그저 씩씩거리며 곁눈질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모두 그 분위기를 즐기는 듯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모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 주변을 경계하며 소리에 집중했다. 아, 그거 고라니 아니야. D가 겁먹은 표정으로 말하자 모두들 허탈하게 웃으며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잠시 후 어느새 다가온 하루의 끝자락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각자 텐트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텐트 바깥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은 소리로 여기 누구 있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는 조용히 기어나와 캠프파이어 주변으로 모였다. 우리 중 누구도 무작정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다. 아, 그거 그냥 바람소리 아니야. A가 또 겁을 없애보려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때 다시금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누굴까? 혹시 길 잃은 사람일까? B가 말하며 제일 용감한 척 먼저 나서서 모두를 따라오도록 손짓했다. 조심스럽게 소리의 출처를 찾아 나섰다.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숲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각자 의견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일행 중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 것이라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우리는 그 소리가 나오던 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나무 뒤에서 갑자기 불쑥 나타난 그림자에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림자는 다름 아닌 근처 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 그는 우리가 소란스러워 찾아왔고 이곳이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 노인의 갑작스런 등장에 놀라면서도 그가 주는 경고의 말에 기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렇게 노인을 뒤로하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온 우리는 이제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찰나에 들었던 그 소리가 무언가 실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우리는 제대로 잠들 수 없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작은 소리들이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별탈 없이 일어났다. 대부분 무서움을 슬며시 감추고 어제 밤의 이야기를 농담거리로 삼았다. 하지만 누구도 그 밤에 느꼈던 정체모를 불안감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싸서 캠핑장을 떠났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몇 달이 지났지만 가끔씩 친구들과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무도 그날 밤의 이상한 목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노인이 왜 우리를 그렇게 경계했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숲은 지금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름의 미스터리를 남기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경험은 흔치 않겠지만 아마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을 것이다. 여름밤의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저런 전설이 부유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니까.